다음 달 운, 즉 6월달 운을 미리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달은 그 간지로는 무오월입니다. 무오월. 그러니까 5월쯤 되면 한 해가 어느 정도 구체화되고 올해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일어날 수 있는 어떤 현상들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는 시기가 5월입니다. 근데 5월에 각 해마다 오 위에 있는 글자가 어떤 글자가 오느냐에 따라서 그 월의 어떤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 정관에 떠 있는 글자의 특성대로 그 5월에 드러난다라고 봐도 되죠. 그러니까 뭐 무오월이라는 것은 무라는 글자가 그 해에 가장 중심적으로 드러난, 그러니까 구체화된 시기로 보는 거죠. 그 말은 무라는 글자는 뭔가 커지고 그 어떤 현상이 드러난다, 표가 난다, 무성해졌다, 뭐 이런 어떤 부분의 요소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오라는 글자는 인호술 운동의 화운동의 어떤 절정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가장 뭔가 결과로서 확실히 조짐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는 시기다라고 하는 것이 무오월이라고 볼 수가 있고, 절기로 따지면 망종과 하지가 있는 달이죠. 그죠? 망종이라는 것은 이제 그 해에 심어야 될 것이 이때까지, 이 시기까지 다 심어야 된다. 그죠? 가을에 결과를 볼 수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올해 내가 뭔가를 성과를 보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준비한 내용을 이때쯤은 무조건 실천에 옮기기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계절로는 이제 더 이상 춥지 않는 계절이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성장하고 커지고 이런 어떤 기운이 시작됐다. 이때부터는 뭔가가 구체화되고 커져간다라는 것이 전제가 된 거죠. 그 화지라는 것은 빛이 가장 많은 시기죠. 그죠? 그러니까 희망, 뭐 이런 부분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굉장히 넘쳐나기 시작하는 달이 6월달, 즉 무오월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그걸 전제해 놓고 각 띠별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찌띠를 한번 보면 무오월의 찌띠운을 한번 보면 상으로 보면 주역 해상이 천택이라는 상이 나왔어요. 천택이라는 상은 기본적으로 위에 상으로 하늘 위에, 그러니까 연못 위에 하늘이 들어가 있는 모양이죠. 연못에 하늘이 뭔가 갇혀 있다, 이런 어떤 상으로도 봅니다. 근데 이라는 그 자체가, 천택이라 했을 때 이라는 그 자체가 뭔가 우리가 이력서 뭐 이런 것처럼 뭔가 밟아온, 자기가 이때까지 진행해 온, 실천해 온, 겪어온 뭐 이런 어떤 부분의 요소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때까지 해오던 어떤 현상대로, 통상대로 자기가 하고 있던 대로 해가는 것이 좋다. 거기서 이제 벗어나면 범의 꼬리를 물은 상이라 해서 뭔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라고 보는 상이거든요. 그 해상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통상 제가 말씀드리기를, 원래 하던 대로 자기 분수에 맞지 않게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뭔가 행하기보다는 선배들이나 윗사람들이 하는 어떤 부분에 따라서, 하는 어떤 행위에 따라서 자기도 거기에 편성해서 자연스럽게 따라가 주는 것이 별 문제가 없다. 만약에 거기서 벗어나서 뭔가 자기 스스로 뭔가 독자적인 뭔가 행위를 하고자 하거나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특히 선배들이나 윗사람 말을 좀 더 신중하게 들어서 행동하는 것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처음에는 대체로 좀 어려움이 좀 생길 수 있는 어떤 운이 아직까지 있다라고 보여지고, 근데 이제 연말로 갈수록, 뒤로 갈수록 그래도 점점 좀 풀려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돈의 흐름은 너무 눈앞의 이익만 너무 연연해 하거나 이렇게 하면 오히려 손해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자기가 대의를 가지고 뜻을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한다면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라고 볼 수 있고, 자기가 바라고 있는 것, 소중하게 소망하고 있는 것은 자기 능력에 벗어나는 그 어떤 부분에서 좀 과한 어떤 희망이 아니라면, 그 과한 희망은 이루어지기 어렵겠지만 과한 희망이 아니라면 충분히 어떤 부분을 얻을 수 있을 운 정도는 됩니다.
취직을 준비하고 있는 취업 취준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그래도 그 이력서라는 그 어떤 부분의 요소가 자기 스펙이라든지 자기 어떤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표현되고 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취업이 좀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연애라든지 뭐 어쨌든 애정관계나 연애관계는 대체로 처음에는 그죠, 월 초에는 좀 불리한 부분이나 어떤 상황이 다툼이라든지 뭔가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 있는 어떤 요소가 있는데, 그래도 후반으로 갈수록 그런 부분이 잘 봉합돼서 화합되는 어떤 모양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부동산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매매건이 있는 것들은 말은 맞는데 실제로 그 어떤 현상이 결과적으로 나올 수 있는 어떤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발림이 뭐 물어보는 사람 뭐 이렇게 어떤 부분에서 말들은 왔다 갔다 하는 것들 많은데 실제로는 좀 잘 안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고, 이사운은 시기적으로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기다렸다가 되도록이면 뭐 어떤 이사라는 것이 계약 기간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이 만료가 돼가 움직이는 것은 그거는 운하고 관계없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운을 봐서 어떤 행동하는 건 아니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 같으면 시기적인 것이 아직은 아닌 것 같다라고 볼 수 있고, 건강 문제는 대체로 크게 문제 없는 건강한 어떤 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이별로 한번 보면 84년생 갑자생, 그죠? 갑자생은 대체적으로 자기가 그래도 그나마 나이가 맞게, 그죠? 젊은 사람들 맞게 좀 긍정적인 마음으로 좀 적극적으로 행동해도 그나마 지금 그 운에 비하면, 그죠? 운 자체는 특별히 벗어나거나 위에서 행동을 하지 말했지만은 그래도 갑자생은 조금 적극적으로 하거나 행동해도 그래도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72년생 임자생은 되도록이면 이 월급 거기에 맞게끔 원칙대로 주변의 어떤 상황에 맞춰서 위에 사람들에 따라서 오히려 하는 것이 오히려 믿음을 주고 믿음을 얻을 수 있고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괜히 가장 왕성한 어떤 시기이긴 하지만은 조금 더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주변의 어떤 신뢰라든지 신용은 좀 더 얻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경자생, 60년생 경자생은 자기가 조금 자기 중심으로 뭔가 하면 오해라든지 시비라든지 뭔가 타인으로부터 질투라든지 뭔가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운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좀 더 자제하고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60년생들은 48년생은 뭐 자기가 편한 마음으로 특별히 뭔가 크게 활동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여유로움, 어떤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이 대체로 뭐 크게 무난해 보입니다.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